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입니다. 패널 4분의 속 깊은 판단을 들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7명 장관 후보자 임명, 청문회가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자, 제가 기사를 2개 정도 소개해 드리는 동안 네 분께서는요, 의견을 좀 적어 주시고요. 시간이 빠르게 가고 있어서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답변에. 자, 첫 번째 기사는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또 흠결투성이 장관 후보자들.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커지는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조현옥 인사수석 책임론이다. 검증과 인사를 담당하는 청와대 자리들입니다. 여기 보시죠.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 파장. 서울신문은 인사검증 실패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2달여간 검증 불구 도덕성 결함이 드러났다. 청와대에서 만든 7대 인사 배제 기준 자체가 무색해졌다. 여당 일각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도 책임 추궁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네요. 전체적으로 인사 그리고 검증 시스템 이거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런 제목이 달린 신문 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사가. 맨 위에 일단 보시죠. 검증 부실, 망신 주기, 임명 강행, 그리고 전국 급냉.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인사청문회 시즌만 되면은요. 그리고 이렇습니다. 청와대 기승전결, 이런 똑같이 가는 기승전결, 지긋지긋하다라고 써놨습니다. 제목이요. 지긋지긋하다. 내용 보시면 뒷맞선 장관 후보자 7인.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니까요. 인사청문회 때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유감입니다. 그 얘기였습니다. 돌아보니까요. 전문가들 인사청문회 무용론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 경계해야 된다. 뭔가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네 분 패널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7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 끝났는데요. 이 임명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임명을 강행해야 되느냐 아니면 몇 명은 제외를 해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사적으로는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아주 미묘한 얘기라서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8사람의 문제가 있다고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던 야당이 거부했던 장관들을 다 임명 강행을 했지 않습니까? 원점으로 돌아가면 저는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정말 손질을 해야 되는 걸 여실히 보여준 거다. 우선 첫째, 청문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보다 먼저 청문회를 도입한 미국이든 다른 나라든 정책 청문회와 사적인 영역의 청문회를 구분을 하자. 그래서 공개할 건 공개하고 비공개할 건 비공개하고요. 두 번째, 청문회에 올린 대상자는 반드시 다 표결을 의무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회가 권한을 어찌됐든 더 행사를 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래야 검증 파트에서 조금 더 부담을 갖고 검증을. 표결을 의무화한다는 건 어떤 장관도 동의. 그렇습니다. 국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한 사람 절대 다수라도 이런 자리지만 그렇습니다. 장관도. 미국의 경우는 상원이 결국 청문회 이후에 표결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원에서 51대 49 한 표라도 부족하면 어떤 공직자도 결국 임명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 제도를 따라왔다면 그래야 조금 더 엄격한 기준으로 검증을 하고 그 사람을 후보로 밀 것이라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제가 다른 자리에서 다른 기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인선의 대상을 내 사람만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풀이 넓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만 추가하자면 이런 식의 지금 한국일보가 지적한 정말 잘 지적했는데 이런 식의 인선, 청문회, 강행 이걸 되풀이 하다 보니 시중에 어떤 현상이 있느냐. 장관을 너무 우습게 알아요. 정말 흠집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그냥 밀어붙여서 장관직을 시키는데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에게 권위가 서지 않아요. 이건
빨리 부작용이 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알겠습니다. 빨리 끊어야 합니다. 자, 김창희 교수님, 아까 뭐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임명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제도는 아주 좋은 선진 제도입니다. 하나의 통과 의뢰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여기서 걸러지는 장관도 나와야 이 좋은 제도가 앞으로 저는 생명력을 갖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최소한 국토부라든가 과기부, 문체부 이 두세 군데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3명 정도는 걸러야 된다는 거네요. 걸러내야 야당과 협치도 되고요. 야당이 지금 7명 전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이제는 통과 의뢰로 청문회를 삼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예, 저는 자진 사퇴하실 분은 하시고 낙마돼야 되는 분도 있고 그 안에 그리고 이런 분들을 추천한 검증, 인사 검증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책임을 돼야 된다고 책임을 져야 된다. 거기에는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욱 인사수석이 있는 거죠. 근데 특히나 검증 문제에서 더 큰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그 조동호 과기부 장관 이렇게 다크호스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공적인 도대체 그러니까 동아주의 뭐 이런 지금 화두로 또 나오기도 하는데 시민으로서 이렇게까지 개념 없이 지내오셨나? 좀 제가 인신공격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런 건 그냥 자진 사퇴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출장이라든가 자녀 유학과 관련된 게 꽤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동호 국토부 장관, 저는 김의겸 대변인과 같은 맥락에서 이분은 저는 낙마 대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경우에는 한국당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분은 뭐 강행은 될 것 같고 임명이 그 후에 어떤 정책을 펼칠지 그거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민수 교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실명을 얘기했으니까요. 저는 뭐 사람 이름은 빼고. 근데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처럼 7명 모두를 2기 내각에 완료되는 건데요. 반대하기는 쉽지 않은 거고 그것도 무리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모두 강행하기에는 지금 김의겸 대변인권도 있고 해서 청와대나 정부 여당도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앞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문제점 같은 걸 지적하셨으니까 저는 그 전 단계인 인사 추천과 검증의 이 시스템이 이번에는 정말 이게 뭐 단순히 지금 문재인 정부를 떠나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문제이기 때문에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2017년 11월에 이른바 현 정부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7대 기준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뭐 병역 멘탈이랄지 음주운전이랄지 논문 표절 많이 했지 않습니까? 불법 자산 증식까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7번 후보자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게 또 걸렸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제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현재 경찰이 국정원이 배제되다 보니까 경찰이 전반적으로 풀을 짜고 검증을 하는데 국정원에 굳이 이런 부분까지 고위공직자 부분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7명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는 한 건도 아직 채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